네, 안녕하십니까. 활성지구조연구단에서 박사과정 연구생으로 공부하고 있는 김태형입니다. 지난 겨울 동안 이제 활성지구조연구단의 여러 박사님들이랑 함께 포항시 북구 신강면 방곡리 일대에서 양산 난층을 따라 변형된 선상지를 발견했고요. 이 선상지의 지형 분석이랑 지질학적 조사를 수행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누적 수평 변이량 및 이제 매몰 연대를 바탕으로 계산된 누적 변이량을 제시한 연구 결과를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지진학이라는 분야는 크게 층사학적 증거와 지형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층사학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단층의 발생 횟수나 단층의 발생 시기와 같은 시간적인 고지진 요소를 획득하는 데 활용하고 이런 지형적인 증거는 단층의 공간적 분포, 운동 감각, 수직 및 수평 변이량 등을 도출하는 데 활용됩니다. 오늘 저는 양산 난층에 따라 이 지형학적 증거를 기초해서 분석한 연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고지진학이 슬립 레이트라는 정의는 이제 USGS 얼스케이 글로서리에서는 단층에 인접한 양 사이드의 상대적인 이동 속도를 정의하는데요. 맥칼핀의 팔레오 사이즈몰로지 책에서는 슬립 레이트 스터디는 랜드폰 기반, 그러니까 지형 기반의 멀티플 이벤트에 의한 지형 기반의 누적된 변이량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롱텀 폴트 슬립 레이트를 도출하는 게 그 목적이 있다라고 정의하면서 그 시공간적인 스케일에 따라서 디텍트 해야 되는 마커의 종류라던가 연대 측정의 방법이 다 달리 활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형학적인 변이를 도출하는 데는 크게 판상의 플래너 지오모픽 옵셋 마커나 그리고 선상의 리니어 지오모픽 마커를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나열되어 있는 판상의 지오모픽 마커들과 이런 선상의 마커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연구 동안 알루비알 팬, 그러니까 알루비알 팬과 알루비알 팬 위를 이제 흐르는 채널들 그리고 이 능선의 리치 크레스트들을 활용해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이제 이런 지형 인자들을 바탕으로 변이를 도출하고 변형사를 이제 복원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 포스딕 앤 블린스키의 이제 네이처 사이언스의 리포트에 이제 게재된 논문인데요. 이 논문에서는 샌안드레아스 폴트를 따라서 일부 구간에서 발달하고 있는 선상지들의 암석학적 특징 그리고 쇠설성 저하콘의 연대 그리고 지형학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 누적 변이율을 도출하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이 연구를 참고해서 우리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연구 지역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 한반도 포항시 북구인데요. 한반도는 텍토닉적으로 상당히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역으로 인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을 비롯해서 계기 지진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요. 한반도 남동부에서는 역사 지진 혹은 고지진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과거의 지표 파열을 야기하거나 그에 준하는 중대형 지진이 발생했었던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연구 지역은 여기 방곡리 신강면 방곡리 일원에서 수행하였습니다. 연구 지역을 지질도를 살펴보면 2019년 희감에서 새로 만든 1대 100만 지질도인데요.
연구 지역은 신광분지의 북쪽에 있는 아주 작은 지역이고요. 신광분지는 이제 비악산과 고주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분지고 양산 단층이 이 신광분지를 가로지르면서 연구 지역을 가로질러 이렇게 유계 혹은 더 북쪽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해상도 라이다 자료를 활용해서 만든 음영 기복도에서 고주산의 서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알루비알 팬들이 발달하고 있고요. 팬이 발달하고 있고 이 선상지를 절단하고 있는 양산단층 선형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에디도 채널로 해석한 지형이고 이 선상지에 이렇게 단을 형성하는 선형 구조가 잘 관찰됩니다. 이거는 이제 드론 영상입니다. 이 드론 영상은 거의 북쪽 내지 북북동 방향을 바라보면서 촬영하였고요. 이쪽 방곡 저수지에서 이렇게 발원해서 이렇게 흘러서 남쪽으로 흘러가는 곡강천이 이 선상지의 남쪽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고주산에서 이 경사가 급한 고주산에서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경사가 상대적으로 완만해지는 알루비알 팬 지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단층으로 추정되는 이 선형 구조를 따라서 팬의 이런 낙차라던가 이런 단층 지형들이 인지되고 있습니다. 지형 분석 결과로 이제 슬로프 맵을 작도해 봤는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고주산에서 이렇게 고경사를 보이다가 갑자기 이렇게 경사가 완만해지는 팬 지형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양산 단층에 평행하게 두 개의 스와스 프로파일을 설치하였습니다. 각각의 스와스 프로파일은 양산 단층에 약 60m 떨어져 있고 스와스의 폭은 30m, 길이는 1500m로 설계하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스와스 프로파일 결과 이제 능선이나 이제 수계의 패턴이나 규모가 잘 매치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고요. 흥미로운 점은 이제 고주산에서 발원해서 동북동 서남서로 흐르는 이 여러 개의 수계들이 이 양산단층 선형 구조를 만나면서 남북 내지 북북동 방향으로 이렇게 꺾이다가 다시 원래의 방향인 동북동 서남서로 흘러서 곡강천에 합류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필드를 진행하면서 우리 연구 지역에 대해서 지지도를 새로 작성하였는데요. 주로 고주산의 이제 마운틴 프론트 쪽에는 이제 바이오타이트 그라니스로 이렇게 바이오타이트 그라닛이 분포하고 산 중턱에는 이제 퇴적압류 주로 샌드스톤이나 쉐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런 세디멘터리 락들이 분포하고 있고 고주산의 능선부의 일부 웰드드 터프나 데사이틱 터프, 안데스틱 터프와 같은 볼케닉 락들이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필드를 하는 동안 이제 거의 양산 단층과 평행 내지는 앞평행한 단층들을 많이 관찰할 수 있었고요. 일부 북서남동 방향의 고각의 단층들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지형 분석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지질학적 요소를 이렇게 함께 병행해서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하였고요. 자갈의 기원지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우선 이런 식으로 DEM을 베이스로 이제 드레이니지 베이진을 자동 추출하였는데 이렇게 5개의 드레이니지 베이진이 인지되었습니다. 각각의 드레이니지 베이진을 북쪽부터 A, B, C, D, E로 구분하였고요. 이 A1, A2, A3와 같이 이제 자갈들을 카운팅할 위치들을 이렇게 플롯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위치에서 측정된 자갈들의 조성을 세디멘터리 락, 그리고 플루토닉 락, 그리고 볼케닉 락으로 해서 이들의 조성을 삼각 다이어그램에 도시하였습니다. 측정한 자갈들을 랜덤하게 선택을 했고 저의 주관적 해석의 오차를 줄이고자 각 지점에서 최소 100개 이상의 자갈들을 선택하여 카운팅하였습니다.
어, 같은 유역 분지라 하더라도 1차 수계와 2차 수계 등과 같이 이제 여러 수계가 함유되는 양상에 따라서 자갈의 조성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A 구간에서는 어, A 유역 분지에서는 세디멘터리 락이 우세한 자갈 조성을 보이고 이 B 유역에서는 안타깝게도 이 상류 쪽에서는 측정을 못하였고 하류 쪽에서는 볼케닉 락이 우세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유역 분지 C에서는 좀 이 편차가 큰 편이긴 하지만 볼케닉 락이 우세한 양상을 확인하였고요. 유역 분지 D와 E로 남쪽으로 갈수록 점점 이 화강암역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선상지가 변형되었다는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선상지 위에서 트렌치 조사를 실시하였고요. 더불어서 이 트렌치에서 선상지의 연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방사성, 우주성 유발 동위원소의 베릴륨 탱 연대 측정을 위한 샘플을 트렌치 바닥에서 샘플링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트렌치는 크게 아티피셜 레이어 아래에 유닛 1, 2, 3로 이제 크게 3개의 유닛으로 대분을 하였고요. 최하부 유닛인 유닛 3는 다시 31, 32, 33과 같이 3개의 서브 유닛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3번 유닛의 내부에 이제 이렇게 단층에 의해서 변형되어 있는 양상을 관찰을 하였고요. 특히 이제 그 단층면을 따라서 자갈들이 프리펄드 오리엔테이션의 양상이 관찰됩니다. 더불어서 이 파이난 실트층 내에서 발달하고 있는 웨지가 소규모 단층에 의해서 절단되어 있거나 이런 식으로 연질 변형 퇴적 구조 등이 관찰되는 등 이 선상지가 발달한 이후에 단층에 의해서 이런 디포메이션 히스토리를 겪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트렌치 바닥에 있는 이제 석영이 많이 포함된 자갈을 획득해서 베릴륨 10 연대를 시도하였고 베릴륨 10 연대 결과는 약 85만 년의 메몰 연대가 도출되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변형사를 이제 복원해 보았습니다. 우선 현재 지형에서는 이 방곡 연구 지역의 양상인데요.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현재 물이 흐르고 있는 수계고요.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수계들은 이제 물이 마른 건천 혹은 비에디드 채널들로 이렇게 표시를 하였습니다. 지형을 보시면 우선은 지금은 1번 하천은 이렇게 흘러서 A 쪽으로 흘러가고요. 2번은 B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3번과 4번은 과거에 이제 물이 흘렀던 흔적은 있는데 현재 수계가 없는 덮여 있거나 이쪽에 소나무 밭으로 이제 활용되고 있어서 관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양산 난층은 우수양 주양이동 성분이 우세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반대로 좌수양으로 이제 거꾸로 복원을 해가면서 이 수계와 능선들의 패턴들을 매치시켜 봤는데요. 약 238m 정도 역전 복원을 했을 때 대부분의 수계와 능선의 모양들이 잘 맞아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여기 현재 지형에서는 소스가 없는 이 비에디드 채널로 해석한 D의 하폭이 상대적으로 넓은 편인데 약 이 스테이지에서 238m 이동했을 때 요 5번 수계가 이렇게 뒤쪽으로 흘러가서 아마 이 비에디드 채널이 이 당시에는 액티브하게 흘렀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을 할 수 있었고요. 320m 정도 더 이동을 했을 때 모든 수계와 능선의 모양과 그 폭,
규모 등이 이제 잘 맞아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더욱이 이제 그 유역 분지에서 각각의 이제 자갈 조성, 이제 기원지 분석을 통해서 이제 자갈 조성을 확인하였을 때 이 선상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갈들이 볼케닉 락이 우세한데 320m 정도 복원을 했을 때 이 유역 분지 C에서 공급된 이 5번 하천을 통해서 발달하고 있는 이제 볼케닉 락이 우세한 조성을 기초했을 때 이 선상지는 약 320m 정도 복원했을 때 그 당시에 이 유역 분지 C에서 공급된 선상지가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선상지를 각각 복원했을 때 스와스 프로파일을 이제 함께 같이 이제 레터럴하게 이동을 시켜봤을 때 능선의 모양이나 계곡의 이제 비고를 바탕으로 순수하게 수평 성분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약간의 수직 성분도 있었을 거로 해석을 하였는데요. 이 수평 성분 약 238m 이동할 동안 약 10m, 그리고 320m 이동할 동안 14m 정도로 거의 수평 성분이 강하게 우세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네슬립보다는 수평 주양 이동 성분을 바탕으로 변이율을 산정하였습니다. 변이율은 앞서 트렌치에서 획득된 85만 년의 연대를 활용하였고 최대 수평 누적 변이인 320m를 이용했을 때 약 0.32에서 0.45 정도의 변이율이 도출되었습니다. 기존의 양산 단층을 따라서 보고됐던 자료들인데요. 경제복 교수님께서 2010년 논문에서 정리했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유계 지점에서는 0.04 내지 0.05 그리고 이제 가천 일원에서의 누적 변이율은 0.02에서 0.03의 수직 변이율이 도출되었고 수평 변이를 지시할 만한 지시자를 발견하지 못해서 수평 변이는 제시할 수 없으나 아마 수직 변이 양보다 변이율보다 2배에서 3배 이상 빠르지 않겠냐 하는 이제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최근 이제 킴앤 성의 연구 결과를 보면 월산리 지점에서 수계의 변이 누적 변이량과 OSL 연대를 바탕으로 1.6에서 2.0의 변이율을 제시한 바 있고요. 최근 문에달은 거제도 앞바다 이제 옵쇼어의 이제 양산단층 연장부로 판단되는 지점에서 사이스믹 프로파일을 통해서 지형적인 낙차를 역으로 이제 역산해서 이들의 변이량과 제4기 즉 258만 년, 약 300만 년 정도의 연대를 바탕으로 0.7 내외의 수평 변이율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구에서는 0.3에서 0.45 정도의 변이율이 도출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한 변이율을 이제 방법적으로 판단해 보자면 기존에 이제 유계나 가천에서 진행되었던 변이율은 트렌치 단면에서 측서적인 이제 겉보기 옵셋을 활용해서 제시한 측사학적인 변이율인데 이에 반해 이제 최근에 보고되는 김앤성, 문에덜 그리고 우리 연구와 마찬가지로 지형학적인 옵셋 마커를 활용해서 레터럴한 슬립 레이스를 산출한 거는 이 산출된 슬립 레이트의 크기가 다소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레터럴한 지형 마커를 이용해서 산출된 변이율은 층서를 통해서 산출된 변이율보다 월등히 큰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아무래도 수평 성분이 우세한 양산 단층에서 버티컬한 옵셋 혹은 이제 이들의 이제 기하나 이런 층수학적인 차이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산정하기에는 그 많은 저평가가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지표 프로세스에 의해서 층수학적인 증거는
충분히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걸 종합했을 때 앞서 메칼핀이 언급했듯이 그리고 세계적인 연구 추세를 보면 대부분 지형적인 측서를 통해서 이렇게 롱텀의 슬립 레이스를 산출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걸 기초했을 때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지형 변이 인자를 바탕으로 한 단층의 변이율을 산정하는 연구가 꾸준히 이제 지속되어야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 그림들은 김앤성이 월산리에서 보고했던 변이율 연구 결과인데요. 이들은 이제 130에서 160m의 수평 변이량과 OSL 연대 약 8만 년의 연대를 활용해서 1.6에서 2.0의 변이율을 제시하였습니다. 제가 이 연구를 소개해드린 이유는 우리나라 양산단층에 따라서 변이율의 연구가 상당히 부진하고 미비하기 때문에 몇 개 진행된 게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김앤성이 그나마 이제 지형 인자를 바탕으로 변이율을 제시를 해주면서 우리 연구와 마찬가지로 유사한 연구를 수행했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김앤성의 연구 결과와 우리 연구 결과를 비교를 하고자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김앤성의 연구 결과와 우리 연구 결과는 약 4배에서 5배 정도의 변이율의 속도 차이가 있는데요. 그 원인이 뭔지 간단하게 고찰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롱텀과 숄텀의 베리에이션에서 올 수 있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약 85만 년의 장기간의 슬립 레이스를 제시하였고 김앤성은 8만 년에 약 10분의 1 정도 되는 기간 동안의 슬립 레이스를 제시하였는데 지진의 거동 특성은 연속적이지 않고 이런 식으로 클러스터링 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트렌드는 일정한 기울기를 가지는 롱텀 슬립 레이트 그라디언트를 가지는데요. 이런 숄텀과 롱텀의 베리에이션에 오는 과평가 혹은 저평가의 차이가 그들의 연구와 우리의 연구가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것은 이제 양산 단층과 같이 대규모 버추어한 폴트는 여러 개의 세그먼트들로 구성이 되는데 이 각각의 세그먼트들에 따라서 각 분절의 슬립 레이트나 이제 운동 특성이 거동 특성이 다르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런 걸 바탕으로 했을 때 우리 연구 지역과 월산리는 약 50km 떨어져 있는데 이러한 식으로 월산리와 우리 연구 지역은 다른 분절로서 다른 거동 특성을 보인 것이 아닌가 이런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85만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표의 풍화 삭박 혹은 식생에 의한 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지형 인자들을 활용하긴 했지만 이들의 이제 지표 풍화 삭박에 의한 지표 작용에 의한 모디피케이션 그러니까 약간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가 도출했던 옵셋의 양이 과소평가 혹은 과대평가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더욱이 우리는 베릴륨 10 연대를 활용했지만 김앤성은 OSL을 활용했듯이 각각의 연대 측정 자체에서 오는 유전량이나 리세팅에 관련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열어뒀을 때 이들 차이에서 오는 불확실성도 충분히 고려되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렇듯 다양한 방향을 열어두고 슬립 레이트 연구는 이런 다양한 방향을 고민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지형을 기반으로 한 변이율 연구는 양산단층을 이해하고 나아가서 지진재해 평가에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추후 이런 연구는 꾸준히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발표 들어주셔서